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은 직접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면서 그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도 크게 바뀌었어요. C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예외 처리 방식하고는 그 C++, C#, 자바 이런 데서 하는 예외 처리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조금씩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개념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예외 처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뱅크 카운트를 만들 때에도 설명드렸지만 디포짓이라고 하는 메소드, 입금이라는 메소드를 만들 때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되는 일은 되게 쉽죠. 아니면 명확하죠. 지금 현재 잔액에다가 들어오는 돈을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야 될 때 이 함수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가 가르쳐 줍니다. 이 함수에서는 이러이러한 거 해야 돼? 짜? 이러면 네 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는 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명확하게 알더라도 거기서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찾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머는 코딩도 잘해야 되지만 모두 잘해야 되냐면 어떤 함수를 작성할 때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구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는지 고려하여 이거를 이제 추가하는 거죠. 디포짓처럼 입금은 밸런스에다가 어마운트를 더하는 거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은 어마운트가 인트 변수이니까 음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음수가 아닐 때만 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예외적인 상황, 이 함수에서 또는 이 메소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적인 상황들을 생각해내는 게 이게 중요한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주말에 ACM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도 있었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못 낸 것은 코딩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잘 생각해내지 못해서 그래요. 나는 나 나름대로 짰는데 들어갔더니 틀린 답이야. 그럼 틀린 답인 건 코딩을 잘못했기보다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테스트 케이스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내야 되는 것이 프로그래머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어떤 스킬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스킬이라기보다는 많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중요 기술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조건문을 짤 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x가 정수인데 그거 갖고 어떤 범위를 따지면 그 범위에 들어온 경우, 들어오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뭘 의미하는 거고 어떤 때 그렇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양수일 때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 안 한다 그러면 양수일 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경우에는 왜 안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짤 때에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코드가 똑같네? 결합시키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문을 작성할 때도 이제 그런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예외 처리라고 얘기하죠. exception이라고 하는데, 이 예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 다들 알겠지만 예외가 발생하여도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실행되게 하는 게 예외 처리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류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류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 나중에 배포됐을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개발하는 과정이에요. 개발할 때. 개발할 때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면 못 고치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더 많은 그런 예외 처리들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포할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예외들은 이제 빼낼 수도 있는 거죠. 그 코드와 관련된 것들은. 근데 프로그램 할 때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해되겠지만 현재 작업을 오류가 나더라도 저장을 해줘야 되죠.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죽어버렸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럼 짜증나서 그 게임 다시 안 하죠. 그래서 현재 작업을 저장시켜줘야 돼요. 그 아래 한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이제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오류가 났을 때 현재 작업을 저장하기가 힘드니까 뭘 해?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해결해? 현재 작업을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이 이제 더 이상 실행이 안 돼. 그래서 프로그램이 죽어. 근데 죽기 전에 그걸 저장하려면 잘 안 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주기적으로 저장하지. 주기적으로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컴퓨터가 느리면 그것 때문에 짜증나죠. 막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것 때문에 타이핑하고 있는데 타이핑도 안 되고. 그래서 느린 컴퓨터 쓰다 보면 그 저장하는 옵션을 꺼놓고, 근데 또 컴퓨터가 죽어버리면 다 날아가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좋은 거 써야 돼. 그 다음에 종료를 하더라도 우아하게 종료해야 됩니다. 뭐 종료하는데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게 뭘까요? 우아하게 종료. 프로그램이 우아하게 종료된다는 거는 혼자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영향을 안 주고 자기만 죽는 게 좋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블루 스크린 뜨고 컴퓨터를 다시 켜야지만 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초점이 돼서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되겠고, 이 우아하게 종료하는 것도 보통 프로그램의 문제보다는 OS가 좀 허접해서 OS가 좀 잘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OS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OS가 죽는 거죠. 프로세스 때문에 OS가 죽는 건 참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프로그램한테는 코드 오류. 그렇죠? 이 코드 오류는 여러분이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개발자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있어요. 원인들이. 근데 코드 오류는 개발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생 안 하게끔 해야 될 거고, 사용자 입력 오류도 많이 나타나죠. 근데 사용자 입력 오류는 어떻게 줄일까요? 사용자 입력 오류? 네? 사용자 입력 오류. 사용자 입력 오류는 인터페이스를 잘 만듦으로써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그 무슨 가입할 때 생년월일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콤보 박스 뭐라 그러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부터 12까지 이렇게 하게. 옛날에는 그냥 텍스트 박스 나오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좀 삐딱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1, 100 막 이런 거 넣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그런 거를 처리 안 하면 이제 오류가 나는데 1부터 12까지만 쓰면 그 생일이 그 사람 생일이라고는 보장이 안 되더라도
엉뚱한 데이터가 그 날짜에 들어가지고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입력 오류는 많은 부분 사용자의 잘못이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 오류나 이거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예외 처리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 C에서 주로 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함수를 호출하고 결과값을 보고 이 결과값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값이면 에러가 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C에서 주구장창했던 에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코드가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코드를 읽고 있으면 뭐가 주코드고 뭐가 오류 처리인지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코드 읽기가 너무 나빠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건 F함수 호출하고 G함수 호출 H 이렇게 세 개인데 이것들에 대한 오류 처리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조건문도 많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의 문제점은 번거롭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적절한 오류 코드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이 함수가 정수를 반환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양의 정수만 반환해야 돼. 그럼 문제가 됐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음수를 반환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얘가 그냥 0도 반환하고 양수도 반환하고 음수도 반환해. 그러면 오류 코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뭘 써도 다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오류 코드 반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옛날에 C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역 변수 쓰고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류를 전역 변수에 기록해 놓고 끝나고 나서 반환 값을 보는 게 아니라 전역 변수 값을 보고 아 이게 오류가 났구나 안 났구나 뭐 문제가 있구나 안 났다는 것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요. 이거는 얘를 호출하고 나서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체크 안 하고. 근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예외 처리는 그렇지 않고요. 호출한 측에서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것도 마찬가지예요. 검사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 이 기능을 넣었는데 그 기능 때문에 좀 자바에 있는 예외 처리 기법이 이상해졌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약간은 이것도 해소하는 요소는 있고요.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류 코드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반환 오류 코드로 처리하지 말자. 위치도 좀 더 유연하게 하자. 바로 안 하고 어떤 다른 데로도 가서도 처리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고요. 가독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예외 처리 기법입니다. 예외 처리 기법. 자바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전 C에서 뭔가 했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 접속해서 직원 정보 추출하고 수정하고 반영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DB 접속할 때 에러 날 수 있죠. 정보 추출할 때 에러 날 수 있고 수정할 때 반영할 때. 그럼 코드가 이래요. 그러면 이 코드를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뭘 하는 거야? 뭐가 주고 뭐가 부고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외 처리 기법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이 원래 코드들은 그냥 if문 없이 쭉쭉 코드를 쓰는 거예요. 이 코드만 보면 돼. 아, 정상적인 경우엔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코드만 보면 코드 읽기가 편해져요. 얘네 부분. 그리고 이것 자체도 이렇게 캐치가 많아. 보기 싫으면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부분만 함수로 떼내요. 그럼 이 코드에는 예외 처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코드를 읽기는 편하죠. 여기서 뭐래? 얘를 부르겠지. 여기서 update employee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update employee는 얘를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요 예외 처리가 들어있는 애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옛날에는 요거 하나일 텐데 지금은 이렇게 두 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외 처리 없는 애랑 있는 애. 그래서 내가 코드 읽고 싶으면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요 순간에 바로 하지 않고 더 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예외 처리 기법은
프로그램 주 로직에서 오리 처리 부분을 좀 재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독성과 수정 용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오류 처리 위치를 함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안 하고 특별한 곳에서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로 handle exception at a distance. 그러니까 바로 끝나고 나서, 함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가서 검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었고, 반환 타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제한 개념까지 추가해가지고 예외에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유지해가지고 예외가 발생됐을 때 그 정보를 통해서 필요한 복구를 할 수 있는 복구를 하고, 기록을 남기려면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외 처리는 항상 프로그램에서 예외 처리는 내가 생각해낸 것들만 처리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은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잡아서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잡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고, 프로그램은 여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내가 예측한 애들만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면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자세한 예외 처리와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